안녕하십니까.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의성은 고정관념에서 나온다라는 주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유지된 조직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. 근데 로마는 맨 처음 753년 건국되었을 때 왕정으로 시작을 합니다. 왕이 다스린 거죠.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집정관이 다스립니다. 집정관 2명이. 그래서 그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거죠. 그걸 제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로마가 이제 왕정, 공화정, 제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로마의 확장,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국가 로마가 유럽, 지금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세계를 제패하는 그 국가로 확장되는 데는 바로 그 공화정 시기, 그 시기 때 그 작업들이 모두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공화정 시기가 BC 509년부터 BC 27년 해서 한 48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때 바로 삼리움 전투, 그다음에 타렌툼 전투, 포에니 전제 이 세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세 사건 중에서도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전체로 이제 패권을 확장시킨 그 전쟁이 바로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포에니 전쟁은 크게 1차, 2차, 3차로 나눕니다. 그때 1차는 BC 264년부터 BC 241년까지, 그다음에 2차는 BC 219년부터 202년까지, 그다음 3차는 이제 BC 149년부터 146년까지 이렇게 나눕니다. 좀 복잡하시겠지만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이렇게 좋을 겁니다. 근데 바로 이제 1차 싸움, BC 264년부터 BC 241년까지 1차 싸움을 하는데 그때 싸움의 상대는 바로 카르타고였던 거죠. 그 페니키아인들로 이제 구성된 그 카르타고하고 싸우는데 이 1차전에서는 11차례 싸움을 하게 됩니다. 근데 11차례에서 3번째, 6번째, 10번째 그 3번을 로마가 지고 나머지 이제 8번은 로마가 이깁니다. 근데 3번째 싸움에서 이 로마의 집정관이 이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이 리파리라는 섬을 점령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카르타고의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.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해군 사령관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이제 해군 사령관을 새로 임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새로 임명하지 않고요. 그때 이제 두일리우스라는 육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육군 사령관한테 해군도 같이 함께 통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.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조치였던 거죠. 어쨌든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두일리우스는 사실 해전, 바다에서 싸우는 것은 약하죠. 잘 모르죠. 근데 자기가 이제 해군 사령관을 맡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전에서 이길 것인가. 그렇지 않아도 카르타고는 바로 해군이고 이 로마 하면은 육군인데 강점이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한 거죠. 근데 그때 로마의 주력군, 그러니까 오늘날 기업, 조직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핵심 역량, 코어 컴피턴시는 뭐였느냐. 그 코어 컴피턴시는 바로 중무장 보병이었습니다. 근데 중무장 보병은 중무장한 보병이라는 이야기죠. 근데 육전에서나 쓸 수가 있는 거죠. 바로 이제 무태서만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두일리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럼 해전을 육전 환경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.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까마귀발이라는 것을 만듭니다. 그 까마귀발은 뭐냐면은 배 앞에 이렇게 높이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 끝에다가 갈고리를 딱 붙여 놓은 거죠. 그래서 상대방 배에 접근을 해서 그 기둥, 육중한 기둥을 그대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. 그럼 갈고리가 상대방 배 갑판에 찍혀가지고 상대방 배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은 그 갈고리가 달린 그게 건너가는 다리 역할도 해서 이 로마의 바로 그 중장 그 보병들이 바로 그 다리를 건너서 상대방 배로 넘어가서 거기서 중장 보병의 바로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해전은 주로 배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배 앞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배의 측면을 들이받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배를 완전히 수장시키는 거, 침몰시키는 거, 이게 주로 이제 해전이었습니다. 근데 두일리우스가 그때 선택했던 것은 바로 갈고리가 달린 그 다리를 만들어서
그걸 상대방 배에다가 그대로 내리 꽂아가지고 상대방 배를 도망 못 가게 해놓고 중장 보병들을 그걸로 상대방 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전쟁하는 시기였던 거죠. 그래서 그 네 번째 싸움에서 그 카르타고 해군과 로마의 이 군사들이 해군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카르타고가 한 1.5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결과는 로마가 이긴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고정관념은 나쁘다 이렇게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.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. 이를테면 고정관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이 뭡니까? 바로 고정관념을 배우는 거죠. 패러다임을 배우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자연현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지를 못합니다. 또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갖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양식에 계속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고정관념은 나쁘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정관념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그래서 기존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핵심 역량 이런 것을 버리고 새로 핵심 역량을 만들려고 하실 게 아니고 그 핵심 역량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용도의 어떤 유용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를테면 비아그라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당초에 생각했던 용도가 아니죠. 전혀 다른 용도로 해서 오늘날 어떤 그 이 성기능 개선 그런 상품으로 쓰이고 하는 거죠. 그런 애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역량 그것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역량을 쓰임새를 다양하게 또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봄으로 해서 우리는 그게 바로 이 창의성, 진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창의성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